이건 진짜 저도 굉장히 기대하고 있던 차인데 진짜 예정된 시기에 출시가 불가한 걸로 결정났습니다. 현대차가 제네시스 G90 연식 변경 모델에 레벨 3 자율주행 기술을 넣어서 출시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 이번 연식 변경은 이 기능이 빠진 채로 출시됐습니다. 이유는 충분히 납득이 되는데 아쉬운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서울 모빌리티쇼 시즌이라 그런 건지는 몰라도 국산차 시장 판도가 재밌어지고 있습니다. G90 자율주행 기능 이야기도 연관이 깊어서 오늘은 G90에 이 기능이 들어가지 못한 이유, 그리고 다른 국산차 브랜드들이 노릴 만한 기회까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고장 진단, 결함, 내 차 운행 기록까지 모든 걸 한 번에 정리하고 싶을 때 인포카! G90 연식 변경 모델이 출시됐습니다. 8,957만원이던 시작 가격이 9,407만원으로 450만원 정도가 올랐는데 아쉽게도 레벨 3 자율주행 기술은 추가되지 못했습니다. 대신 롱일 베이스 모델에만 탑재되던 가솔린 3.5 터보 48V 일렉트릭 슈퍼차저 기능이 일반 모델에도 추가됐고요. 서라운드 뷰 모니터, 후측방 모니터,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같은 옵션들이 기본으로 장착됩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던 게 자율주행이고 이미 한 차례 출시 시기가 미뤄진 건데 왜 이번에도 추가되지 못한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술이 좀 더 고도화되고 검증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예정되어 있던 시기에 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낸 겁니다. 자율주행 단계가 레벨 0에서 레벨 5까지 총 6단계로 나뉘잖아요. 딱 레벨 3부터 운전자 갭이 최소로 바뀌고 자율주행 자동차로 분류되거든요. 원래 기존에는 자율주행 속도를 시속 60km로 설정했는데 이걸 시속 80km로 늘렸고 속도가 더 빨라진 만큼 안전 검증의 필요성이 늘었다는 게 현대차 그룹 설명입니다. 물론 G90에 레벨 3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대신 테스트 과정이 더 늘어났고 아직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일정은 알 수 없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국산차 시장이 참 재밌게 흘러가는 것 같지 않나요? 브랜드별로 사용을 정리해보면 흥미로운 결과가 나오는데 이걸 사용차량 한국GM이 기회에 삼으면 좋은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순서대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현대차는 약간 암묵적인 제동이 걸린 상태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현대차 그룹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랜저가 예상치 못한 걸림돌이 되고 있죠. 시간 순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랜저가 처음 출시됐을 당시에는 반응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가격이 비싸졌다는 소리는 있었지만 그만큼 차체가 커졌고 기능도 많아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판매량은 잘 나오는 와중에 무상 수리 건수가 이제는 9건에 달하기 시작했고 출시 초기에는 많아진 기능들이 가격 상승을 대변해줬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게 걸림돌이 돼서 그랜저 스스로가 가격을 올리면 안 되는 차였다는 걸 증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랜저가 품질에 있어서 성공을 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야, 이제는 가격을 올려받아도 되는 차가 됐구나, 이런 인식이 퍼지면서 호나도 가격 상승 여론이 어느 정도 변화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게 지금은 완전히 꼬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G90에 레벨 3 기능을 넣는 것도 더 조심스러워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자율주행 기능은 한번 사고가 났다 하면 그 사고가 크든 작든 이슈 자체는 매우 크게 날 수밖에 없거든요. 단순 접촉 사고가 나도 어떤가요? 현대차가 최초로 출시한 레벨 3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한 G90이 교통사고를 냈다, 이렇게 기사가 나올 거잖아요. 사고의 책임도 문제죠. 운전자의 책임보다 지주사의 책임이 더 크다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입장에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전까지는 단순히 도덕적인 영역에서만 책임 공방을 고민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차가 갈 수 있는 길이 1번이랑 2번인데 1번으로 가면 어린이가 다치고 2번으로 가면 30대 성인 2명이 다치고 둘 중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하면 차에 탑승하고 있는 운전자가 다칩니다. 이런 차원의 고민이 많았는데 이걸 그냥 냉정하게 생각해보니까 레벨 3 자율주행 기능 중에 사고가 났다는 건 제조사의 과실이 크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 거죠. 왜냐면 이 기능 자체는 자동차가 온전히 운전을 하는 거고 이 기능은 제조사가 만든 거잖아요. 자율주행 기능을 실행하는 중에 사고가 났으면 제조사가 만든 기능으로 인해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제조사 책임이 맞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추세입니다. 이러니까 현대차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번에도 출시 일정을 과감하게 미룬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현대차한테 암묵적인 제동이 걸려있다고 표현한 겁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신차를 마냥 빨리 출시하기는 당연히 힘들 거고 가격을 올리기에도 눈치가 많이 보일 겁니다. 현대차는 어떻게 보면 지금이 재정비 기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 쉼없이 달려온 게 사실이거든요. 신차 출시도 많았고 영업이익도 그룹사 전체가 최대치를 찍었을 정도면 말 다 했죠. 재정비 기간이라는 건 다른 브랜드한테는 기회입니다. 두 번째는 KG 모빌리티로 이름을 바꾼 쌍용차인데요. 쌍용차는 이 기회를 잘 잡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최근 영상들을 통해서 신차 출시 계획 같은 것도 많이 다뤄드렸는데 이 정도로 적극적으로 회생 절차를 밟아갔던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출시하겠다는 신차들도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한 차들이라서 큰 이변이 없는 한 모든 차가 잘 팔릴 겁니다. 여기에 하나만 덧붙이자면 지금까지 해왔던 좋은 소리랑은 조금 거리가 있는데 전략의 단계가 서서히 바뀔 때가 됐다는 걸 인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토레스도 좋은 차는 맞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신차인 KR10이 토레스처럼 나오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토레스 전기차부터 시작해서 전자장비 오류라던가 스마트폰 미러링 문제 같은 것들은 사용차가 책임지고 해결해준다고 했으니까 이건 논외로 치고요. 지금부터 필요한 건 운전자들이 느낄 수 있는 디테일이 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흔히 말하는 주행 질감인데요. 토레스를 타면서 가장 불만이었던 게 주행을 할 때 차가 운전자를 전혀 배려해주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거창한 것도 아닙니다. 가속 페달을 아주 살짝 밟았는데도 확 치고 나가버린다는 거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오토홀드 상태에서도 가속 페달을 밟으면 부드럽게 해제되는 건 기대하기도 힘들고, 이런 건 기존 사용차들 고질병이라 불리던 것들이거든요. 이건 이제 기존에 이야기해왔던 마케팅이나 디자인 관련 이야기가 아니라 연구개발 부서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겠죠. 최근까지는 큰 틀에서 앞으로 우리 사용차는 이렇게 나아갈 겁니다, 이렇게 어필이 됐다면 이제는 이 단계는 지나갔고 토레스 이후부터는 모델별 디테일, 한마디로 이제는 사용차한테도 엄격한 평가 기준이 붙을 거라서 디자인과 마케팅은 지금처럼 하되 차의 만듦새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연구개발 부서의 방향성이나 전략 같은 게 세대 교체가 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생각지도 못한 한국 GM이 떠오르고 있다는 거죠. 사실 쉐보레는 관심사 바뀐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국산차 점유율이 3%도 안 되고 들여오는 차마다 점유율 상승은 꿈도 못 꾸는 비싼 차들만 있으니까 이제는 한국 시장에 관심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던 찰나에 트릭스가 너무 잘 나와버렸습니다. 기대 이상이죠. 트릭스 가격대는 어떻게 해석하면 된다고 했나요? 사실 한국 소비자들이 진짜로 선호할 만한 옵션은 중간 트림부터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중간 트림도 취득세 포함 2,500만원, 많이 나와봐야 2,700만원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2,052만원이란 숫자는 우리가 이렇게 저렴한 차를 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케팅 용어로 활용하기에 아주 적절했고, 실구매 가격인 2,500만원 내외라는 숫자는 요즘 차들은 나왔다 하면 비싸지던데 쉐보레는 다르구나 이런 긍정적인 메시지를 소비자들 스스로 느끼게 해줬습니다. 비록 관계자가 하루도 안 돼서 본인 말을 번복하는 건 아쉬웠지만 신차 자체나 출시 전략 같은 건 굉장히 높게 평가할 만한 사례라고 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트릭스 다음으로 나오는 신차라고 말씀드렸죠. 트레일 블레이저 페이스리프트인데 이것도 기대해 볼만합니다. 현행 모델의 단점을 모두 해소했고 올해는 그래서 트랙스랑 트레일 블레이저가 한국 GM의 신차 효과를 아주 길게 끌어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점유율도 5% 이상을 무난하게 찍을 거라고 봅니다. 5%면 사용차가 딱 토레스로 판매량이 상승하기 시작할 때의 점유율하고 비슷하거든요. KG 모빌리티는 토레스랑 토레스 전기차로 판매량을 끌어올리고 한국 GM은 트랙스랑 트레일 블레이저 신형으로 끌어올리면 국산차 시장이 좀 더 흥미로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대차 그룹은 암묵적 제동이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마침 이걸 기회 삼아서 KG 모빌리티랑 한국 GM이 재도약을 시작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르노코리아는 조금 냉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혀 기대치가 없습니다. 국산차 브랜드 중에서 이렇게 신차 출시에 둔한 회사는 처음 봅니다. 하물며 쉐보레도 트릭스 출시 전부터 한국에 신형 전기차 10종을 출시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르노코리아는 2027년까지 신차가 3종밖에 안 됩니다. 1년에 출시하는 신차가 한 종도 어렵다는 거고 해외 판매 모델을 들여오겠다는 계획이나 언제조차 없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소비자가 르노코리아에 기대할 만한 포인트는 하나도 없고, 르노코리아도 르노의 한국 지사 입장에서 적극적인 공략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것도 없고, 르노 본사 차원에서도 한국 시장을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만 듭니다. 지금 G90도 연식 변경되면서 가격이 올랐잖아요. 기본 적용 사양이 많아져서 그런 건데도 일단 가격이 올랐다는 사실만으로 비판을 받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진짜 다른 브랜드들한테는 좋은 기회인데 이런 좋은 기회를 전혀 활용하려 하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쌍용차랑 쉐보레는 상황이 예전과는 많이 다릅니다. 예전엔 신차가 나와도 그때뿐이었고 무엇보다 의지가 안 느껴졌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신차가 출시되면 그 뒤로도 신차 효과를 끌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의지가 느껴진다는 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쌍용차 좀 사주구나 이야기하라는 댓글이 가끔 달리던데 판매량 숫자 좀 보고 와서 이야기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지금 이 판도가 재밌게 읽히는 가장 큰 이유가 실제 판매량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작년에 토레스가 본격적으로 인도되기 시작한 시기부터 잡힌 통계를 보면 팰리세이드, 셀토스, G80, 산타페, K5, 소나타 이런 차들보다 토레스 판매량이 더 많았습니다. 숫자로 된 통계 자료는 철저히 외면하면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보고요. 일단 다행인 건 올해는 KG 모빌리티도 그렇고 한국 GM도 그렇고 내세울 만한 신차, 그리고 이게 판매량으로 이어질 만한 신차가 탄탄하게 있다는 게 가장 큽니다. 아마 하반기쯤 되면 내년 전방도 나올 텐데 그때는 또 어떻게 바뀔지 지켜보자고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